안녕하십니까. 창원 파티마병원 심장재활 3천회 기념 온라인 세미나 사회를 맡은 심장내과 한양천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2018년 지역 내 최초로 심장재활 치료실을 개설했습니다. 심장질환자의 빠른 회복과 삶의 질 향상, 재발 방지를 위해 심장내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팀을 구성해 운동능력 평가, 환자 맞춤형 운동 처방,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심장재활 치료 개설 기념 세미나와 2019년 심장재활 개설 1주년 기념 세미나에 이어 오늘 이렇게 심장재활 3천회 기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재활의학과 변한택 과장님과 심장내과 이재환 과장님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치료 개설 세미나 당시 처음부터 함께 해주셨던 부산대학교 재활의학과 이병주 교수님의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심장내과 이일수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 파티마병원 심장내과 이일수입니다. 오늘 심장재활 3천회 기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저희들이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지만 여기에 오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심장재활은 저희 심장 전문의한테도 다소 낯섭니다. 심장 치료하기도 정말 힘든데 재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렇게 의아해할 때 저희 병원 재활학과 변한택 과장님께서 심장재활을 하는 것이 환자들한테 자신감도 주고 임상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고 심장재활을 제안했습니다. 그로부터 저희 심장재활이 이루어졌고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심혈관 질환 시술 후에 심장재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심부전이나 수술한 환자의 심장재활 그리고 또 부정맥에 의한 심장재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 환자도 심장재활을 하고 오면은 보증도 맑아지고 뭔가 심근경색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그런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는 심장재활이 심장치료의 한 축으로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도 꼭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미나는 세 분의 아주 뛰어난 과장님과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심장재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저희 심장재활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주시고 헌신하신 저희 병원의 변한택 과장님, 그리고 심장내과의 한양천 과장님, 심장내과의 근태정 과장님의 노고와 헌신에 정말 깊게 감사드리며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심장재활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심장재활을 이해하고 건강한 삶을 사회 속에서 이어나가기를 바람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순서로 재활의학과 변한택 과장님의 창원 파티마병원 심장재활 경과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창원 파티마병원 심장재활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활학과에 근무하는 변한택입니다. 네, 창원 파티마병원 심장재활은 2017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심장내과, 재활학과, 예응과 등으로 해서 심장재활팀을 구성을 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심장재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심장재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질환 전문의, 재활학과 전문의, 전문 간호사, 치료사 등으로 해서 한 팀을 이루고 그래서 맞춤형 운동과 교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춤형 운동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운동 부하 검사와 심장재활 운동이 합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동 부하를 검사를 통해서 환자한테 안전하고도 적절한 운동의 강도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재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시기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1기, 2기, 3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1기에는 입원해서 심장재활 치료를 하게 되고 퇴원할 쯤 해서 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운동부하 검사를 실시를 통해서 환자에게 안전하고도 적절한 운동의 강도를 설정한 뒤 거기에 맞춰서 통원 심장재활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상생활에서 심장재활 운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장재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어서 창원 파티마 병원에서 심장평가에 있어서는 운동부하검사가 약 630여 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서 해마다 100여 건 이상씩 진행되고 있으며 심장호흡재활은 5년 동안 약 한 3,300건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700건에서 한 600건씩 심장재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그저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경과를 볼 것 같으면 세 가지 커다란 어려운 길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들의 심장재활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과연 이 심장재활했을 때 안전할까? 세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어려움 중에 첫 번째, 환자분들의 인식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 심장재활이 뭘까요? 그런 것도 있나요? 하는 질문들을 초창기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심장재활을 하는 곳이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2018년도 자료이긴 한데 전국의 심장재활을 하는 병원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나마도 왼쪽에는 2008년부터 해서 다수의 병원들이 보이지만 이거는 정부 지원하에 정책적으로 심장재활센터를 만들어준 곳이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와 같이 심장재활을 하는 곳이 없다 보니 환자분들이 심장재활이 뭔가요? 그런 걸 꼭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들을 초창기에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심장재활팀에서는 같이 신문 기사도 내고 건강 아카데미도 개최를 하게 되었으며 라디오 방송, TV 방송 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해서 기념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사람들이 인식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심장재활을 해도 될까요? 하는 어떤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심장이 약한데 이와 같이 운동을 해도 될까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심장재활은 안전한 재활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정성을 위해서 심장재활에서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안정장치를 구비해 두고 있고요. 1998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이와 같이 여러 센터에서 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환자의 어떤 페이탈한 이벤트나 메이저 컴플리케이션, 즉 MI나 카디악 어레스트가 심장재활 중에 얼마나 생겼는지 16년 동안 조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것 같으면은 150만 시간 중에 2번, 32만 시간 중에 4번이 있었다고 통계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MI나 이런 카디악 어레스트 같은 거는 81,669 환자 시간에 한 번 생기고요. 그 다음에 퍼텔러티는 75만 환자 시간에 한 번 발생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걸 200명의 환자를 해마다 보고 그 환자가 36회의 심장재활을 모두 한다 했을 때는 7,200 환자 시간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104년에 한 번의 퍼탈러티와 11년마다의 한 번의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병원
맞춰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해마다 1000 환자 시간을 아직 못하고 있지만은 1000 환자 시간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752년에 한 번의 사망사고, 81년에 한 번의 MI 같은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안 생긴다고 보시는 것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어려움입니다. 과연 이런 심장 제어를 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문헌들에 보면은 심장 환자들이 이와 같은 운동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이점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허혈도 막아주고 부정맥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벌써 알려져 있고요. 네. 다른 문헌들을 볼 것 같으면은 2014년도에 발표했던 문헌들을 볼 것 같으면은 심장 제어를 하면 할수록 재입원율이 줄고 사망률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면 할수록 사망률이 감소하고 심근경색의 비율도 줄어듭니다. 또 다른 책에 볼 것 같으면은 심장 재활의 CPX 핸드북이라는 책에 의할 것 같으면은 심장 기능이 1m가 증가할 때 사망률이 14%가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저는 이거는 수명을 늘리는 치료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46세 남자 환자였고 2018년도에 스테미가 왔고 PCI를 실시했습니다. 2018년 2월 달에 할 때 최대 산소 소모량이 27.4이던 분이 심장 재활 36회를 하고 나서는 40.0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에도 심장 재활 임상 진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잠깐 볼 것 같으면은 심장 재활 프로그램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심장 재활은 급성 관상동맥 주문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근거 수준 1++의 아주 높은 근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상동맥 질환 외에도 다른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부전의 환자에 대해서 심장 재활을 했을 때의 경과를 보여주는 표로서 이와 같이 이 앞에 있는 것이 심장 재활을 하기 전, 뒤에 있는 것이 심장 재활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보면은 전부 다 심장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관상동맥 질환과 신부전 외에 부정맥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발표됐던 저널에 의할 것 같으면은 부정맥이 있는 환자한테 심장 재활을 실시할 경우 최대 산소 소모량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6개월 이후에도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6개월 지난 후에 보니까 부정맥의 빈도가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에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심장 재활을 하면서 느꼈던 제일 중요한 점은 이것은 팀 어프로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팀 간의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장 재활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심장내과 이재관 과장님이 부정맥의 최신 지견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 파티마병원 심장내과에 근무하는 이재광입니다. 오늘은 부정맥의 최신 지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맥의 정의, 종류, 진단, 증상, 치료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맥이란 어떤 것인가? 부정맥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정의를 알고 계시는 분은 좀 드물 것 같습니다. 이 부정맥은 한자 단어인데 이 정은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맥은 맥박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이 맥박이 뛰는 게 고르지 않게 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상 의학에서는 1분에 뛰는 심장 횟수가 60번에서 100번 사이를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 맥박수가 1분에 60번보다 느리거나
또는 100번보다 빠르게 뛰는 경우를 부정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한 맥박 수는 정상이지만 심장 뛰는 리듬이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맥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맥박수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거나 또는 심장 자체가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부정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부정맥의 종류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심장이 어떻게 해서 뛰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장을 그려놓은 모식도가 되겠고요. 이 전체적인 심장을 세세히 보면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이 있습니다. 심장은 그냥 단순한 근육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심장은 가만히 있게 되지만 심장에 전기적인 자극이 오면 그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심장이 비로소 박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전기 발전소를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심방 위쪽 측면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방결절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심장에 깔려진 전깃줄을 타고 이 심장을 뛰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결절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먼저 이 위쪽에 있는 심방을 뛰게 하고 또 아래쪽으로 전기가 내려와서 심실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결절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이렇게 한번 심장 끝까지 내려오게 되면 비로소 전체적으로 심장이 한번 뛰게 되는 것이고, 엄밀히 얘기하면 심장은 이 전체가 동시에 뛰는 게 아니라 심방이 먼저 뛰고 아주 찰나의 차이로 이어서 심실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장이 뛰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런 정기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부정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신호가 동방결절에서 생겨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방실결절을 거쳐서 심실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게 정상이지만 전기 자극이 엉뚱한 곳에서 생긴 경우, 즉 좌심방에서 생길 수도 있고 심실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자극이 엉뚱한 곳에서 생기거나 또는 전기가 흘러내려오다가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차단되거나 이런 모든 것을 부정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맥의 종류를 이렇게 열거하자면 동성서맥, 동성빈맥, 동부정맥, 동정지 또는 동휴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동성서맥 빈맥은 정상적인 곳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흘러가지만 그 만들어진 횟수가 너무 적거나 빠른 경우, 또는 불규칙하게 만들어지는 경우, 또는 수초간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고, 전기 자극 자체가 이 심방 쪽 엉뚱한 곳에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심방 조기박동이나 심방 빈맥, 또 심방 세동, 심방 조동,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실 접합부에서 전기가 만들어진 경우에 이러한 부정맥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심실 쪽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 심실조기박동, 심실빈맥, 심실세동, 가속성 심실고유율동, 이러한 부정맥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가 흘러가다가 전기가 차단되는 경우, 전기 흐름이 차단되는 경우를 이렇게 방실차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맥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즉 1분에 뛰는 심장 횟수가 너무 빠른 경우, 크게 봐서 이제 빈맥과 서맥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전기 자극이 엉뚱한 곳에서 생긴다고 했을 때 그 생기는 곳이 심실 위에 쪽에서 생기느냐 또는 심실에서 생기느냐 해서 상심실성 부정맥과 심실성 부정맥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부정맥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악성 부정맥도 있고 또 있지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양성 부정맥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정맥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가장 흔하고도 많이 쓰이는 게 심전도입니다. 많이 다들 찍어 보셨을 걸로 보이고요. 또한 이 일반적인 심전도는 심장이 뛰는 것 중에서 10초 동안 뛰는 것만 나타내 주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24시간 또는 48시간 홀터 심전도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가슴 피부에 전극 자극을 붙여서 이렇게 주머니에 차고 다니면서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실제로 이제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녹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이 기계에 녹화된 것을 이제 분석을 해서 부정맥이 있는지 어떠한 부정맥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간헐적 심전도라고 해서 어떤 부정맥으로 인한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한테서 이제 쓰는 방법인데요. 요 담배갑 크기의 기계를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다니듯이 평소에 이렇게 휴대하고 다닙니다. 이건 가슴에 부착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다가 내가 어떠한 증세가 있다. 그러면 그 기계를 꺼내서 이 가슴 부위에 대고 버튼을 누르면 그 누른 시간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심장 뛰는 게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증세가 있을 때마다 누를 수 있는 간헐적 심전도라고 하는 게 있고 보통 일주일 정도 가지고 다니면서 10수회 정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삽입형 기록기라고 해서 손바닥에 대비해서 이 정도 실제 크기가 되는데 이러한 장치를 피부 아래에다가 삽입을 하는 겁니다. 심장 근처에. 그래서 이 오른쪽에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시면 이 하얀 게 이게 심장이 되겠는데요. 이 심장 좌심방과 좌심실 인근에 이 기계를 삽입을 해서 이 기계가 심장에서 나오는 신호를 잡아서 심장 뛰는 것을 녹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배터리가 한 3년 정도 가게 되고요. 간단하게 부분 마취로 10분 이내의 시간에 삽입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길게 녹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삽입형 기록기를 저희가 삽입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특별히 진단이 안 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전기 생리학 검사라고 해서 입원을 해서 이 사타구니 정맥 혈관을 통해서 특수 검사 장치를 넣어서 심장의 흐름 전기 신호를 검사하는 전기 생리학 검사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들로 진단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전기 생리학 검사라고 해서 입원을 해서 사타구니에 있는 정맥 혈관을 이용을 해서 특수한 검사 장치를 넣어서 심장의 전기 흐름을 검사하는 전기 생리학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패치형 기록기라고 해서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기구가 되겠는데요. 홀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훨씬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기계가 있고 양쪽에 전극과 스티커가 있게 돼서 피부에 왼쪽 가슴 위에 부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는 최대 만 8일 3시간까지 심장 뛰는 신호를 녹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착을 하고서도 홀터는 샤워가 불가능하지만 이거는 부착을 하고도 샤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는 갤럭시 워치나 이런 애플 워치에서도 심방세동 같은 것들을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정확도 측면에서는 약간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는 아직까지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제가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런 워치에서 부정맥이 잡힌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 장치도
부정맥 진단에 이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맥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데, 부정맥이 있으면 이제 종류에 따라서 가슴이 좀 벌렁거린다, 답답하다, 움직일 때 숨이 찬다, 또는 어지럽다, 그리고 쓰러지거나 심하면 심장마비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맥의 치료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약물치료, 시술치료, 수술치료, 심장재활치료가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을 규칙적으로 뛸 수 있게 해주고, 또 규칙적으로 돌아온다면 계속 규칙적으로 뛸 수 있게 유지해주는, 전환과 유지하는 그런 약물이 있겠고, 또는 맥박수가 너무 빠른 경우에는 맥박수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그러한 약물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맥 중에서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이나 기타 혈전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장박동기가 되겠습니다. 이 심장박동기는 임시형이 있고 영구형이 있는데, 임시형은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잠깐 심장을 도와주는 장치가 되겠고, 여러분들은 영구형 심장박동기에 대해서 아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구형 심장박동기는, 이 심장박동기 역할은 심장 인근에 삽입을 해서 이 박동기가 있고, 실제 보시는 이 기계가 되겠습니다. 왼쪽 가슴 위쪽에 피부 밑에 삽입을 하게 되고, 이 박동기에서 두 개의 전깃줄이 연결이 되는데 각각 우심방과 우심실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깃줄이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감시하고, 심장이 뛰는 경우에는 이 박동기가 이제 특별한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이 박동기에서 전기 자극을 줘서 심장이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박동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많이 시술하고 있고, 이 배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가기 때문에 배터리가 다 되어 가면 나중에 다시 이 배터리를 교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아주 소형 영구형 심장박동기가 이제 개발이 돼서 쓰이고 있는데요. 예전에 쓰이던 심장박동기에 비해서 크기가 약 10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크기가 되겠는데,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잡았다고 했을 때 이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졌고요. 예전의 박동기랑 비교하면 요 새로 나온 작은 장치는 이 정도 크기가 되고, 비타민 캡슐보다 약간 큰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존의 심장박동기는 이 전깃줄이 두 줄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새로 나온 심장박동기는 전깃줄이 따로 없이 그냥 우심실 내에 위치를 하게 돼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배터리는 10년 정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이라고 해서 부정맥을 유발하는 부위를 찾아서 그쪽의 전깃줄을 절제해주는 그런 시술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중에서 심방세동에 대해서는 요즘에 냉각풍선 절제술이라고 해서 그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부분을 이렇게 냉각된 풍선으로 인해서 절제를 해주는 시술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고, 기존의 시술에 비해서 시술 시간이 짧아지면서도 성적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심방 중에서 좌심방 가장자리에 자리한 이 귀처럼 생긴 좌심방 2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안에서 심방세동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좌심방 2 안에 혈전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심방 2에 생긴 혈전이 심장 밖으로 나가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나 기타 다른 혈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환자 중에서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출혈이나 기타 이유로 이러한 항응고제를 복용할 수 없는 환자분들은 이 좌심방위 폐색술이라고 해서 이 좌심방위를 이러한 장치를 삽입을 함으로써 혈류를 좌심방과 좌심방위의 혈류를 차단시키는 이런 시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술적인 치료인데요. 이런 부정맥에 있어서 수술은 약물이나 시술적인 치료보다는 적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메이즈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 역시 심장 재활로서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다음에 교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부산대학교 재활의학과 이병주 교수님의 부정맥의 심장재활 강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심장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조교수 이병주입니다. 창원 파티마병원 심장재활 3000회를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금일 저는 부정맥의 심장재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정맥이란 심장 박동이 고르지 못하고 불규칙한 상태입니다. 많은 심장재활 환자들은 부정맥의 과거력이 있습니다. 부정맥에 의한 증상은 환자마다 다양하며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맥의 영향도 거의 없는 경우부터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이에 심장재활에 있어서 부정맥의 영향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심장의 수축은 전기 신호의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SA 노드에서 처음 전기 신호가 발현이 되고 심방의 수축을 일으킨 다음에 이것이 AV 노드를 통과하고 퍼킨지 파이버를 통과하여 실제 심실의 수축까지 유발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각 부분에서의 전기 신호의 그림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요것들을 하나로 합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심전도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P웨이브는 심방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파형이고 QRS 컴플렉스는 심실의 탈분극, 그리고 ST 세그먼트는 전기적으로 뉴트럴한 상태이고 T웨이브는 심실이 다시 재분극하는 상태입니다. 심전도 읽기는 요 가로 세로 1mm의 칸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보셔야 되는데 요 세로 높이의 1mm는 0.1mV의 전기신호의 크기를 의미하고 가로축의 1mm는 0.04초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부정맥 환자의 심장재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심장재활은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 부정맥 환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밑에 그림은 보험회사의 걱정 인형 그림인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걱정 인형이 돼서 부정맥 환자들한테서의 심장재활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그 걱정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정맥과 관련된 요소들을 조금 이제 나눠서 살펴보면 먼저 증상, 요 부정맥의 증상이 스테이블한지 혹은 언스테이블한지를 나누실 수 있어야 되고 이 부정맥 자체가 비나인한지 말리그넌트한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고 운동 강도에 따라서 이제 고강도인지 저강도인지에 따라서 부정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드린 증상 중 스테이블한 증상은 이제 혈력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경우인데 두근거림, 어지럼증이나 약간의 두통, 그 다음에 호흡곤란,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조금 넌스페시픽하거나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증상들은 이제 위크니스나 퍼티그, 그리고 이제 땀이 많이 나는 거, 그다음에 시야가 좀 흐려진다던가, 속이 좋지 않고 불안하거나 혹은 부종 같은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언세이프라는 심텀으로는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실신 전 단계나 혹은 실제로 의식을 잃는 것, 그 다음에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것, 혹은 심정지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서 또 중증도를 아까 나눌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비나인한 부정맥들은 심방조기수축, 그리고 심실조기수축, 그리고 안정시에 110회 미만으로 심박수가 조절이 되고 있는 심방세동이나 심방조동, 그리고 PSVT, 그리고 50에서 60 정도의 가벼운 이제 서맥이 있는 경우, 1도의 방실 차단이 있는 경우, 그리고 증상이 없는 타입 1의 2도 방실 차단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경우로는 안정시에 110을 초과하는, 그래서 심박수가 굉장히 빠른 심방세동이나 심방조동, 그리고 심박수가 50이 되지 않는, 그러면서 증상이 있는 서맥이 있는 경우, 그리고 타입 2의 세컨드 디그리 or 컴플리트 AV 블락이 있으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심실성 빈맥이나 심실성 조동이 있는 경우는 아주 위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맥 환자에서 운동을 어떻게 시킬까를 결정할 때는 이 부정맥에 의한 위험과 실제 운동을 시켰을 때의 베네핏을 고려해서 베네핏이 확실하게 더 우위가 있는 경우에 또 그 정도 강도의 운동 방법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환자별로 테일러드 엑서사이즈 프리스크립션이 필요하게 되고, 이 환자의 이제 운동에 대한 꼴이나 실제 활동 중에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모니터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운동을 중단해야 될지에 대한 운동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요 부정맥 종류별 이제 운동 권고에 대한 표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드릴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재활 클리닉에 환자가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종류의 부정맥이 있는지 우리 차트 리뷰를 먼저 해보고, 실제 운동 부하 검사를 이제 할 때도 보이는 심전도 부정맥의 모양을 확인을 해서 이 환자의 재활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증상이 없는 심방조기 수축 같은 경우는 심장 재활에 대해서 전혀 제한이 없고, 증상이 없고, 그 다음에 포즈가 3초 미만, 그리고 심박수가 50 이상 되는 식사이너스 신드롬의 경우에도 역시 제한이 없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제 심장 재활 평가를 통해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겠고,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한 환자라면 담당 의사가 환자의 심장 관련 병력을 확인을 한 후에 운동 처방을 위해서 다른 검사나 조절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지 충분히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재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방 세동이나 심방 조동과 같은 수프라벤트리큘라 아리드미아의 경우에는 안정시 심박수가 110 미만이고 증상이 없고 기존 원래 갖고 있는 환자였다면 마찬가지로 담당 의사가 이제 환자의 심장 관련 병력을 확인한 후에 이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고, 안정시 심박수가 110을 초과하고 첫 진단된 환자라면은 반드시 심장재활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카디오 버전이나 어블레이션을 한 환자라면 최소 1주가 지난 후에 재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퀀트 PVC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고 운동으로 인한 악화가 없다면 심장에 대한 다른 병력들을 확인을 하고 추가 검사 필요치 않은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게 되겠고,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에 의해서 악화되는 것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이제 심장에 대한 심장 재활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심장 빈맥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이고 증상이 없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이 10초 미만이고 모노몰픽하고 하트레이트가 150 미만이라면 이제 그 운동에 참여를 이제 할 수 있겠으나, 이제 언스테이블하고 증상이 있고 처음으로 진단된 환자라면 반드시 사전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카디오 버전이나 어블레이션을 한 환자라면 최소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운동에 대한 참여를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겠고, ICD를 삽입한 환자라면 사실 각 환자마다 다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 재활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ICD를 삽입한 이후에 역시 각 환자에 맞춰서 재활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되겠고, First Degree AV 블럭은 제한이 필요 없습니다. 또 타입 1의 Second Degree AV 블럭도 역시 이제 제한이 필요가 없는데, 이 환자 중에 이제 운동 중에 증상이 악화된다면 반드시 이제 재활 평가를 통해서 재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했다면 역시 담당 의사의 심장 관련 병력 확인 후에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컴플리트 RBBB나 LBBB의 경우에도 운동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이제 있는 심방세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부정맥이고 이레귤러, 그래서 무질서하고 빠르고 불규칙적인 심방 활성이 있는 부정맥입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피로감이나 혹은 엑서사이즈 인톨러런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 인자로는 신체 활동이 너무 과도한 경우, 혹은 비만인 경우, 나이가 많은 경우, 혈압, 심부전, 당뇨, 또 심혈관 질환, 판막 질환, 또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 더 잘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위험인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심방세동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규칙적인 심박수와 비교하여 이 심방세동의 심전도는 사실 이 강의를 듣는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는 그 지속 시간에 따라서 48시간 이내에 소실된 파록시즈말, 그리고 7일 이상 지속되는 퍼시스턴트, 그리고 1년 이상 지속되는 롱스탠딩 퍼시스턴트, 그리고 의사와 환자 모두 심방세동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를 직접 시행하지는 않는 펄머넌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심방세동의 영향은 일단 빈맥으로 인해서 혈력학적인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고, 심부전 환자에서는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혈전 생성의 위험이 높다는 것인데, 색전증을 일으켜서 뇌졸중 발생률이 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치료로는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거나 혹은 심한 저혈압이나 폐부종, 협심증의 증상이 있다면은 카디오 버전을 해야 하고, 이제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와파린이나 혹은 최근에는 이제 피검사가 필요 없는 노악 제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차드바스 스코어 2점 이상인 경우에는 항응고 치료를 해야 되고, 48시간이 넘은 환자가 카디오 버전을 받을 때 항응고 치료를 꼭 해야 하고, 류마티스성 승모판 협착증이나 인공 심장 판막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는 뇌졸중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항응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박수 조절이 반드시 필요한데 베타 차단제와 칼슘 채널 블로커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심율동 조절이나 어블레이션에 대한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처방에 있어서는 이제 얼마나 이 심방세동이 이제 불안정하냐. 그래서 안정시의 심박수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이제 동일하고 레이트 컨트롤 부분을 봤을 때 타겟은 이제 100 미만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100에서 120 사이에 있으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을 하자. 근데 안정시에도 심박수가 120을 넘거나 혹은 운동 중 심박수가 140을 넘는 경우에는 운동을 중단하고 레이트 컨트롤을 한 이후에 다시 운동을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운동을 하면 심파스틱 톤이 높아지고 서큘레이팅 카테콜람이 높아지기 때문에 빈맥을 자극하고 심박수가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환자들의 이제 안정시 심박수도 보지만 운동 중에 심박수 반응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 시작 전에 심장저하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운동에 대한 생리적 변화, 특히 심박출량의 부분에서 보면 안정시에 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제 실제 운동에 쓰이는 근육으로의 심박출량이 운동에 쓰이는 근육의 혈류량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실제 심박출량이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심박출량은 1회 심박출량과 1분에 몇 번 뛰는지 심박수를 곱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심박수가 빨라질수록 이제 심장이 이완하고 심방과 심실에 피가 차는 시간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심박수가 빨라질수록 1회 심박출량, 스트로크 볼륨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디아크 아웃풋 심박출량을 보면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카디아크 아웃풋이 같이 올라가지만 특정 심박수 이상으로 더 심박수가 빨라지면 이때는 이제 스트로크 볼륨의 저하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실제 카디아크 아웃풋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박수가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심박수가 너무 빠른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운동 전에 레이트 컨트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심방세동 환자들한테서의 이제 심장저하의 효과가 어떻냐, 이걸 이제 보면 가이드라인에 이제 따르는 적절한 강도의 이제 신체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인액티브한 환자들에 비해서 심방세동의 발생률을 상당히 낮추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운동선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운동 강도나 운동량이 아주 과도한 경우에는 오히려 심방세동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J 모양의 커브를 확인할 수 있고, 무작정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각 환자마다 적당한 강도의 적당량의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드릴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그러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병원에서의 심장저하 평가가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교육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이제 심방세동의 리커에 대한 심장저하의 효과에 대한 논문도 있었는데, 심장저하를 통해서 운동 능력이 2m 이상 상승한 경우, 그리고 10% 이상 웨이트 로스, 그러니까 체중을 뺀 경우에 심방세동 재발에 대한 위험을 상당히 의미 있게 낮췄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스메이커 환자입니다. 페이스메이커는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개 좌측 대흉근 위에 이렇게 스킨을 열고 바로 아래쪽에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수술 부위의 안전한 회복,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메이커 리드가 이제
떨어져 나오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대개 이식 후 첫 1주에서 첫 한 달간은 그 해당 상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꼭 이제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하는 환자 카드를 지참하도록 하고, 이 기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전자기장이 발생하는 장치 사용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항의 금속 탐지기라던가 혹은 고주파 전류치료기나 전기 소작기나 핵 전자공명기 같은 의료기기 사용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심장재활을 하기에 앞서 베이스라인 엑서사이즈 테스트 시행이 꼭 필요한데, 페이스메이커의 기능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페이스메이커 외에 다른 심혈관 질환이나 부정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메이커들은 레이트 리스폰스 페이싱이라고 해서 항상 같은 강도, 같은 이제 그 심박수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제 그 활동을 세게 하면, 그러니까 실제 그 활동 강도가 높아지면 이제 그 페이스메이커에서도 페이싱 속도를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환기량, 호흡, 그 다음에 이제 체온 혹은 RR 인터벌 이런 것을 측정하는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환자의 메타볼릭 체인지를 감지해서 실제로 레이트를 더 빨리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것이 환자의 엑서사이즈 카파시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이를 설정하기 위해서 운동부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시행했던 그 페이스메이커 환자의 조기 심장 재활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한 후에 6분 보행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측 보행 거리의 85% 이상 할 수 있는, 그래서 운동 능력에 제한이 없는 환자들을 제외를 했고, 이거보다 떨어지는 환자들을 이제 랜덤으로 두 군으로 나눠서 한 군은 이제 조기 심장 재활, 반대 군은 그냥 컨벤셔널 트리트먼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조기 재활은 첫 2주간은 주 3회, 그 다음 2주는 주 1회에 이제 그 병원의 슈퍼바이즈드 카디악 리앱을 시행을 했고, 이제 요 재활 프로그램 전후로 운동부하 검사, 그리고 이제 삶의 질 설문지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그 심장 재활 참여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6분 보행 거리는 이제 팔로업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이 됐었고, 하지 근력이나 악력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운동부하 검사를 했을 때 최대 산소 섭취량이 두 군 모두에서 이제 팔로업 검사에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고, 그 심장재활 참여군에서만 최대 심박수가 유의하게 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심장재활을 페이스메이커 환자들한테 한 것이 아주 유효한 이제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라고 일단 확인을 했었는데, 사실 리미테이션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운동 강도를 그렇게 이제 좀 세게, 효과를 볼 만큼 세게 시행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다른 이제 심장 환자군에 비해서 페이스메이커 삽입한 환자군의 경우에는 그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한 그 자체만으로 그 전에 있던 증상들이 소실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나 혹은 심부전 환자와 비교해서는 운동에 대한 직접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제가 결론을 내보자면, 페이스메이커 삽입한 모든 환자한테서 우리가 이제 그 페이스메이커 기능을 보기 위해 운동부하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지만, 그 심장 재활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이제 재활이 필요한 그런 이제 뭐 운동 기능 저하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선택적으로 심장 재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ICD 환자입니다.
그 ICD 환자한테서도 운동 훈련이 안전하고 운동 능력 향상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연구에서 알려져 있고, 대조군과 비교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ICD 샥 이벤트가 더 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들한테 우리가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ICD 기기의 프로그램들 세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EMR 차트를 열어보시면은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이 기계에 대한 이제 레포트를 올려주실 건데, 특히 여기서 보면은 이제 ICD 존 세팅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심박수가 언제부터 이제 모니터를 시작하고, 그 VT 존 140초가 VFib 존 222초가 이런 이제 세팅 값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하 검사를 통해서 일단 적절한 타겟 존 세팅이 필요하고, 운동 강도는 요 타겟 존 세팅보다 10에서 15 정도 낮은 강도로 시행하게 됩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76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그 병력이 꽤 긴데 2014년부터 이제 반복되는 어지럼증으로 신경과에 입원을 했고, 2015년도에도 2, 3초간의 의식 소실, 전신 위압감, 오한, 발한 이런 증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정상이었고, 경흉부 심초음파에서도 좌심실 구조는 정상이었습니다. 그 검사를 통해서 완전 방실 차단, 부정맥이 이제 확인이 됐고, 2015년 4월 10일 인공심박기를 삽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어지럼증이나 실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에서만 지내는 환자였습니다. 이제 처음 방문했을 때 6분 보행 검사를 시행을 했고, 474m, 한 76% 정도의 운동 능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운동 중에 심박수 상승 잘 됐고, 이 6분 보행 중 이제 그 가스 분석을 했을 때 VO2가 13.4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악력은 30, 25kg 정도니까 뭐 정상에서 조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3개월 동안에는 이제 주 2회 통원 재활 치료를 시작했고, 그때 6분 보행 검사를 재검사했을 때 507m로 한 30m가량 유의한 그 신체 기능 호전을 확인했고, 2달 뒤에는 재검사했을 땐 비슷했지만 이때는 이제 통원 재활을 주 1회로 줄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자가 가정에서의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재세팅했었고, 요 검사 이후에는 이제 통원 재활 치료는 중단을 하고 자가 운동을 유지하셨는데, 2017년 3월, 그래서 재활 시작한 지 8개월째 재검사했을 때는 6분 보행거리 560m, 최대 예측치의 90% 정도로 한 120m 이상 그 보행거리가 늘어나는 아주 좀 좋은 효과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보행 중에 이제 VO2도 18.4로 초기 검사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고, 악력도 많이 좋아지셨고 하지 근력도 상당히 좋아지셨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재활에 대한 건 아니고 이제 운동부하 검사에 대한 케이스인데, 이 환자는 컴플리트 AV 블록으로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한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심장재활 클리닉에 왔을 때 이제 운동부하 검사를 해도 되나 뭐 고민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앞에 그 질환별 가이드라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뭐 아주 위험하지 않고 뭐 검사를 우리가 다른 환자 하듯이 똑같이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시 심박수가 72, 최고 운동 시에 105까지 이제 심박수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고, 해보면 각 스테이지별로 하트레이트랑 혈압이 적절히 올라가고, 그 가스 분석을 해보면은 이분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 22.3, 예측치의 118% 정도에 이제 될 정도로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한 이후에 운동 기능은 아주 양호한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그 운동 자체가 부정맥을 더 유발할 수 있지만, 또 운동이 부정맥 환자한테서
충분히 좋은 영향을 또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환자별로 이제 운동에 대한 그 이득과 위험에 대한 그 이득을 잘 따져서 그다음에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심장재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후 개선, 운동 능력 개선, 재발 방지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페이스메이커나 ICD 기계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최적의 운동 능력 획득을 위한 기계 세팅을 위해서도 심장재활 평가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 세이프티 가이드라인 그리고 그 적절한 모니터링을 가지고 우리가 재활을 한다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겠고, 운동 방법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저중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이제 심장재활 평가를 통해 우리가 처방한 운동 강도를 가지고 시행해 줄 수 있겠고, 주기적인 운동력 평가는 당연히 이제 심전도를 감시하는 운동 능력 평가가 제일 필요하지만 그것을 시행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경우에는 뭐 6분 보행 검사나 뭐 보행 속도 혹은 다른 서브맥시멀 테스트들을 가지고서도 환자의 운동 능력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창원 파티마병원 심장재활 3천회 기념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의료진과 환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